니네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행위 현장 사회로 나가. 이 사회는 유권자를 위한 육생양을 방편으로 너와 내가 만나. 이 쓰임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운용의 주체가 있다면 나는 그 운용의 주체의 삶의 철학, 가치, 이상, 사상을 배우는 것이고, 나밖에 모르고 일 시킨 만큼의 돈만 주려는, 나밖에 모르는 운용의 주체를 모른다면 나도 그와 유사한 삶을 살아가지 다르지 않아. 결국 이들은 나이 먹으면 망해.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표적이 들어가지. 자식에 대한 표적, 반려자에 대한 표적, 지인들에 대한 표적, 숱한 표적이 들어가. 이게 표적인지 몰라.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잘못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 내리는 표적이 우리는 벌로 착각하는데, 대자연은 벌을 안 줍니다. 인간 논리의 벌이고 신앙 차원의 벌이지 벌은 없어요. 표적인 것이죠. 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훈계하는 것이고, 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벌은 없습니다. 심의 논리입니다. 그 인생 시대는 후천 시대라 벌의 개념은 없어. 내가 다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표적을 받는 것이고, 또 그만큼 60 이후부터는 나의 쓰임을 다하는 그 시대를 맞이했어요. 쓰는 법을 알고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진짜 아낌없이 써봐 갖고 빈털터리가 된 이가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쓸 줄 모르니까 뺏어가고, 쓸 줄 모르니까 사기당하고, 쓸 줄 모르니까 투자해서 홀딱 망하는 거야. 쓰는 법을 안다면. 나의 육생의 기본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기본의 육생량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한다면 알게 모르게 늘어납니다. 그게 나의 공적이야.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고, 그 선순환 행위로, 이게 인생 시대부터 일어나는 얘기고, 성인 시절부터 일어나는 얘기고, 만 30대 이후부터 일어나는 행위라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생장수장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성인 시절, 인생살이 인생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의 원리가 정확히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사여탈의 진리를 안다면 생장수장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게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한 30대부터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모든 게 쓰기 위해 생성시키는 것이고,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는 일단은 내 육신을 성인으로 성장시키고, 내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육신의 모공안에 골고루 배치시키고, 육생량을 위한 지적 차원의 에너지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순수 나를 위해만 살아가야 하는 이기적인 시절이고 이기적인 시대라, 천지 대자연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게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게 어린 육생시절이고, 성인 시절은 이러한 천지 대자연의 보호도 벗어났고, 부모님의 보호도 벗어났고, 독립 단행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때라, 결국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육생량을 쓸 때만이 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내가 내 앞에 온 육생량을 바로 쓰는데, 그로 인해 너의 삶들이 이로운데 그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요? 그들이 나를 보호를 해줍니다. 이 양반을 떠나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지 말라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만큼 이득이 되는데 어찌 너를 떠나겠냐는 얘기죠. 이득이 안 되면 떠나가. 그러면 그마저 보호 세력이 없어지면 나는 결국 어려가 나이 먹어서 노숙자가 돼. 노숙자는 인연이 없는 거야. 인연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롭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롭지 못했다는 것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이로우면 내 주변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로운 삶, 이거는 쓰는 것에 있는 것이죠.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언제? 어린 육생 시절 동안, 언제? 육생살이 선천시대에 배워야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지식적 관념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돈 많은 이들은 그래요. 돈을 벌었다. 이러한 관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주에 올랐다라고 받아왔으니까, 주어졌으니까, 그게 번 것인가, 주어진 걸 찾은 것인가에 대한 개념은 각자 새롭게 해봐야 할 문제인데, 그 자리에 오르면 나는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이들이 많아요. 어려운 이웃을 뚝 띄어서 줘야 되겠다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말뿐이걸라. 쓸 줄 모르면 그냥 뚝 띄어줘. 네 육신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어진 에너지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뚝 하고 불우 이웃을 도와주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뚝 하고 안타깝다고 띄워준다면, 제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워진 건, 네가 너의 삶을 살았다면 어려워진 대자연의 표적을 그대에게 줄까? 그대가 그대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표적이야. 그래서 너는 어려워졌단 말이야. 이 어려워진 이유와 원인을 깨쳐주면서 우선은 육생을 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부과시켜 나가줘야 되는 것이지. 육생의 기본을 받아왔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뚝 띄워주면 네 잘난 행위야. 의시되기 위한 행위고, 내 가오잡기 위한 행위라도 선순환 행위를 이루지 못하면 상극, 상충 일으키는 결과라. 순리, 섭리,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표적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시절에 해야 할 일은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모르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영과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인생살이 인생시대라. 기운과 기운끼리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인생살이 인생시대 후천시대라. 말로써 너의 부족함을 깨워주고, 말로써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찾아만 준다면 나는 나로서의 행위를 다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살이 산천시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어떤 이들은 개벽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666 시대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미륵의 시대가 온다는 기타 등등의 소리를 다 하는데,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예요. 어린 시절 나를 위해 살아봤다면 성인 시절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우리의 어려움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표적을 받을 것이라. 그로 인해 비롯된 게 어려움이고, 그로 인해 당하는 게 실패다. 성공했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은 육생 성공하기 위해 살아갈 때 성공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천과 후천, 육생과 인생, 육생량과 정신량, 성공할 때와 성공하기 전, 이거를 총망라할 수 있는 게 어린 육생 시절의 배움으로서의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 게 교육인데, 과연 우리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교육이 바로 섰느냐를 심도 있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인생시대 용어 총정리 마지막 8강 후천시대에 대한 본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8가지 용어를 숙지하고 이해만 한다면 앞으로 인생시대에서 나가는 본문은 쉽게 소화해낼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고 너와 나 부딪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살이 인생시대 후천시대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에 따른 본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